미사일 한 방 쏘지 않고 또 점령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한국에다가 국회의원들 매수하고 더불어민주당 매수하고 국민의힘 일부 매수해가지고 친중 정치인을 당선시키면 돼요. 대표님 차이나머니와 관계가 있어요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시나리오예요. 대표님이 꿈꾸는 세상 그런 네. 거에 대한 얘기고 그 근데 퍼즐이 맞아 들어가니까 신기하다. 퍼즐은 본인이 끼운 거고 검증은 안 됐어요. 전환길한테요. 이제 넘어왔어요.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주세요. 다 바꿀게요. 미쳤어요. 왜 저런 기대를 시켜요? 부정선거 망상론자? 음모론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 음모론자예요? 음모론자죠. 부정선 음모론자지.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음모론자죠 당연히.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구나. 당연하죠. 부정선 그들이 주장하는 게 맞는 게 어디 있어? 자, 현재 12시 반이니까 30분 안에 이제 끝내는 걸로. 자, 우리 아니 저는 그래요.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종료가 되는 토론회였기 때문에 자정까지도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추가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팩트체크 사이트를 오픈을 한 겁니다. 먼저 토론회에 대한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성치훈 부대변인 저 내용 좀 다는 아니어도 중요한 얘기들은 좀 들으셨죠? 이게 다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토론회를 개최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저희 진영 안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굳이 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이렇게 공론의 장 위에 끌어올리는 게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어쨌거나 저들이 어떻게 허황되고 과장되고 거짓말을 하는지를 7시간 가까이 견뎌낸 이준석 대표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견뎌냈다. 예, 견뎌낸 거죠.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보다가 중간중간 보다가 그 사실 맨하탄 프로젝트 나왔을 때 도저히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맨하탄 프로젝트 그 미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한국의 뭐 정치인들, 과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이 부정선거 음모 거대한 기획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 한 패널이 얘기하던데 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선 저는 이건 못 듣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사실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검증되지 못한 이야기들. 예.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하나하나 체크한 거는 글쎄요. 이런 것들이 이거를 이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까지 공론장으로 이끌어내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뉴스탑10에서 다뤄지는 것이 과연 건강한 것인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전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대한민국의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일부 세력들은 이 음모론을 얘기하고 있는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확실하게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대체 어떤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국민들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뭐 의미가 있는 토론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뭐 사실 이거를 7시간 내내 지켜보기는 좀 힘들으셨던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신당에서 팩트체크 사이트를 개설을 한 건데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토론에서 쏟아진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전부 검증해서 게시하겠다. 저희가 들어가서 봤더니 전체 한 57가지 주장 가운데 거짓이 45건이다. 이렇게 그 사이트에서는 이제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사실 이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거짓이라고 판명된 것도 저쪽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박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이트는 좀 들어가 볼 만한 내용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토론에서 일일이 반박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 반박력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준석 대표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부분을 이제 그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분들이 믿는 근거에 대해서 귀납적이 아니고 연역적으로 믿고 나서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사실관계들만 발췌해가지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 실제 유튜브 이런 사이트 등이 실제 그 해당 주장에 옹호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주장이나 다른 근거, 다른 논리에 대해서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객관적인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뭐 대법원에서 아직까지 관련된 판결들이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실제 부정선거가 아직까지 일반화됐다고 보기 어렵고요. 또는 입증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부실관리 문제는 있죠. 선관위의 부실관리 문제는 이거는 뭐 스크린 투표부터 저희가 늘 접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이번 기회에 또 하나는 실제 선관위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예. 이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설명을 좀 잘할 필요가 있다. 저렇게 이준석 대표가 했듯이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박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이제 부정선거와 부실관리 문제에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 부정선거에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실 부정선거를
연역적으로 믿는 분들도 좀 실체를 좀 파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토론회가 끝났지만 각자 주장하는 말만 계속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약간 들긴 하는데요. 잠깐 또 재미있는 말을 짚어보자면 아까 말씀을 잠깐 주셨습니다만 핵폭탄을 만드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언급을 하면서 이때부터 부정선거의 어떤 준비가 시작됐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반박을 한 거고 곧 김대중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면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는 평생 낙선하신 분이다. 선거망이 아니면 비둘기로 연결을 할 거냐 이런 표현까지 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도 오늘 가만히 있지 않고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좀 장외 설전이 이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오늘 올린 글에서 핵심을 좀 보면 선거 사기를 앞으로 선거 부실 관리라고 하는 경우에 선거 사기 공범으로 취급하겠다. 네티즌들의 모니터 부탁드린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토론에서 본인들이 이겼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저는 토론을 보니까 역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전한길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좀 틀어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평소 일상생활을 하면서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근데 저 맨하튼 프로젝트가 저는 귀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나 이 토론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첫 번째 황당하다라고 말한 게 맨하튼 프로젝트 그리고 전한길 씨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화가 나야 좀 어이가 없어야지 화가 나는데 이제 화가 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당신들의 목소리를 뭐 주장을 뭐 이렇게 호응해달라? 뭐 네티즌에게 누가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이런 그 팩트를 체크하는 사이트를 연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더 많이 공감하는 어떤 계기가 됐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거 보니까 진짜 뭐 수사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예. 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토론회를 놓고는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가 약간 엇갈리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이번 지방선거도 그렇고 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TF를 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회수를 근거로 선거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공당 대표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뭐 동접자 수라고 하죠. 동시간에 접속해서 시청한 사람 수라든지 누적 조회수 저희가 직전에 보니까 600만 회를 돌파를 한 것 같아요. 최대 32만 명이 접속을 했고 영상 길이가 8시간으로 꽤 긴데도 누적 조회수가 저런 정도면 상당히 좀 관심은 뜨거웠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저걸 가지고 국민의힘은 선거 제도를 좀 개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고 민주당 거기에 좀 반박하는 말을 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좀 엇갈린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좀 높은 관심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사실 이 부정선거 문제는 처음에는 이거는 이제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 좌파 진영에서 제기했던 문제예요. 더 플랜이라는 영화도 만들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다가 별로 뭐 시큰둥해서 이제 접하니까 이걸 이제는 또 사실 우파 진영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비상계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지금 뭐 좀 수사해보겠다고 선관위에다가 이제 군대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사실 뭐 세세하게 이들 주장을 많이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가 문제지? 뭐가 부정선거지? 라는 것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접속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부정선거를 하려면 엄청난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선관위를 뛰어넘는 사실상의 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돈이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리고 또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누가 부정선거에 가입했다는 조직과 돈과 했다라는 사람이 나온 적이 있나요?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부정선거 문제는 어제 제가 지난번 토론을 보니까 전한길 씨 측에서는 이미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뭔 팩트를 들이대신 간에 이거는 부정선거다라는 신념화 돼버린 거기 때문에 사실 토론과 어떤 팩트의 어떤 이걸로서는 제가 볼 때는 뭐 가누기 어려운 상황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렇다면 만약에 부정선거를 김대중 대통령이 기획해서 했다라면 왜 그분이 그렇게 연세가 들도록까지 왜 계속 떨어졌을까요?
뭐 진작 됐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한쪽에서 부정선거를 했으면 정권 교체 안 됐어야 되잖아요. 한쪽 진영이 계속 집권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권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부정선거를 누가 주장했다는 거죠? 누가 기획했다는 거죠? 한 번은 이쪽이, 한쪽은 저쪽이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입을 다무고 있나요, 지금?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나의 부실 선거 주장을 다 합쳐서 아, 이거 부정선거예요 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결국은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지난번 토론회 자체가 한번 그들의 문제점을 저는 드러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는 그동안 부실 선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거에 대한 선관위가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거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마치 부정선거를 어떤 뒷받침하는 것처럼 저렇게 TF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그런 부정선거를 또 한 번 용인하는 거 아니냐,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6.3 지방선거 해보나 마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해를 불러살 수 있고 이번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느끼신 것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팩트 하나씩 하지 않습니까? 저쪽에 주장하는 거 팩트가 다 이 선관위 측에 해명을 할 수 있는 팩트예요. 예. 자, 딴 걸 떠나서 정말 부정선거를 했다 그러면 왜 정권 교체가 됐는지, 그럼 왜 한 명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너무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특히 저는 전 토론회장에서 세상에 김대중 대통령이 했다라면 뭐 증거라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뭐 부정선거 오적 있다 그러면서 뭐 윤호중 행안부 장관 되던데 예. 그렇다면 뭔가 증거라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 내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갖고 하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 하시구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반응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뭔가 공당의 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반응을 낸 것 같고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부정선거에는 철저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책임 뒤집어 씌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성추윤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약간 투톱에 반응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장동혁 대표도 물론 이제 제대로 선거 치르자라는 게 핵심 주장이긴 할 텐데 일각에서는 저게 약간 부정선거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동혁 대표의 저 입장이 나오자마자 전한길 씨가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원했던 반응이 나온 겁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 부정선거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을 옥죄고 있는 이 부정선거 관련 음모론을 좀 떨쳐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시스트를 해준 건데 이 장동혁 대표가 그냥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경기장 밖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밥상을 차려줬는데 밥상을 엎은 거나 다름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동혁 대표 저는 매우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24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무슨 뭐 보고에 따라서 그 24년 총선 과반 이상으로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다라는 보고를 받다가 막상 107석으로 108석이라는 결과표를 받자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빠진 음모론에 빠진 거거든요. 예. 내가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부정선거 진짜 맞나 보다. 그러다가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게 돼서 계엄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전 장동혁 대표도 최근에 뭐 당내 여론조사 뭐 비공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본인의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원 중에 75% 이상이다. 본인이 잘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대패하게 되거나 본인에 대한 지지율이 안 좋게 나오면은 이건 부정선거다. 잘못된 거다. 여기에 빠질 전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TF 구성하다는 것도 장동혁 대표가 진짜 저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실 선거를 뭔가 명확히 하자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진짜 믿게 되는 것 아닌가? 본인에 대한 이런 비공식 여론조사만 믿고 거기에 빠지는 것 아닌가?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분이 저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저런 해석을 내주시는 상황이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또 음모론에 기대서 연명하려고 하니까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는 진짜 문제는 음모론자들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다 이런 식의 반응을 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해석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는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어떤 얘기일까요? 과한 해석이고요. 약간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저런 토론회 직후에 감시 TF를 구성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단초를 제공한 건 있지만 공당의 대표가 부정선거론을 옹호한다고 비약적인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실제 이제 30만 정도의 동접속자가 있었고 600만 정도가 그걸 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 본인의 신념으로 그걸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건 아니면 부실선거 때문에 내가 투표한다 하더라도 이 투표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투표장에 안 나올 거고 따라서 그런 분들을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시 열심히 할 테니까 투표해라.
이런 취지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이지 이건 늘 해왔던 거예요. 예컨대 사전투표의 경우에도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 때 투표장에 안 나간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이거 사전투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 김문수 후보도 태세 전환해서 사전투표 합시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투표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사전투표 독려했습니다. 예. 자, 그런 식으로 이거는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의 메시지인 것이지 이걸 마치 부정선거의 옹호론에 힘을 보태느라고 한 거다라는 것은 과한 해석이죠. 예. 과한 해석이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